안녕하십니까. 4주차 문학과 3 슬로우 리딩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앞주 1주사에서 그죠? 1주사에서 그 연어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연어하고 수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안톤 체호프의 나의 인생에 대해서 이제 수업한다 그랬죠. 그런데 그 뭡니까? 예기치 못하게 이제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의 지킬 박사 와이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원래는 이렇습니다. 그 일주에 그죠? 일주에 두 개의 주제를 하고 해서 2주 만에 역량 1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주에 역량 1개, 역량 1개니까 역량의 1역량마다 주제가 4개씩 있죠. 그죠? 그래서 각 주마다 2개씩 이렇게 하는데 저번 학기는 이렇게 일주에 2개씩 해서 2주에 4개를 다 했습니다. 나하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니까 너무 겉핥기식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말고 좀 집중하게 할 수 있도록 한 주에 그 2작품을 하지 말고 한 주에 한 작품을 선택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우리 이제 교양 과목에서 정해서 이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작년 학기 보면은 다 했습니다. 이제 유튜브에 보시면 그 자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이제 정책에 따라 가지고 한 주에 이제 1개 작품을 하게 됐는데 첫 번째 안도윤의 연어를 이렇게 설명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죠, 그죠? 길어져 가지고 이 작품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개 더 해야 되는데 원래는 이제 안톤 체코의 나의 인생을 하려고 했는데 1주에 1, 2, 2주에 3, 4 이렇게 이제 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1주에 1, 2니까 1에서 한번 하고 그다음에 둘째 주에는 3, 4에서 하나를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2주차 수업에 그죠? 안도현의 연어를 하고 그 다음에 3주차 수업에 그 나의 인생을 안 하고 그죠? 지킬 박사 화이드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러냐니까 이제 시간이 이제 25분이라는 것 때문에 그죠? 주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너무 많이 할 게 없을 때는 또 25분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는 또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예기치 못하게 이제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소개할 때는 그 나의 인생을 하기로 했죠. 해결했는데 이제 급작스럽게 또 이제 지킬박사 하이드시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드리고 다음부터는 이제 그 맞춰서 하겠는데 이거는 이게 지금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제 첫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 계획서도 보시면은 선택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 가능이니까 조금 변형이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죠? 그걸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요 동영상으로 수업하는 게 지금 좀 아직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착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4주차 때 수업이죠. 그래서 이제 4주차 수업인데 4주차에는 지금 1교시, 2교시가 지금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글로컬 역량에는 4개의 작품이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는 여기 이제 한 주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다 하면 너무 겉핥기식으로 간다 해서 그죠? 선택을 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요거를 이제 선택으로서 이제 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하니까 그죠? 할 것 같고 이게 이제 글로컬 역량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국 사람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맞물려 있으니까 이 베트남 쪽에 관련된 이제 최원영의 작품하고 그다음 네팔에 관계되는 이제 파쿰시 나마스테라는 요 두 개를 이제 선택할 것 같습니다. 선택하는데 시간이 따라서 그죠? 여기 이제 25분짜리 2개 영상이죠. 2개 영상이고 그 다음에 요것도 2개 영상입니다. 그죠? 2개 영상이고 이제 여러분하고 이제 글쓰기 같은 거라든지 토론 없이 일괄적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25분이 애국 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하다가 시간이 좀 안 맞을 경우는 여기 뒤에 있잖아, 그죠? 바리떼기라든지 이사의 간축객서 이런 것도 조금 이렇게 더 첨가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은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고 그 나중에 그죠? 여러분들 과제 적어낼 때 다시 6주차쯤 해서 그죠? 과제를 제가 다시 줍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과제를 해가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주차 1차시입니다. 4주차 1차시 수업에서 첫 번째 작품 그죠? 신짜오 신짜오 하고 그 다음에 2차 시간 지금 생각 그렇습니다. 여기 1차시 2차시까지 이렇게 수업을 하고 여기 이제 우리가 5주차죠. 그죠? 5주차 1차시에서 2차시 이렇게 이제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3, 4는 이제 생략입니다. 그죠? 주제 3, 4 있죠. 여기에 3하고 4는 생략이 되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도 3이 또 이렇게 좀 그죠? 시간상에서 이제 요즘에 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양해하시고 동영상을 끝까지 잘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대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역량, 새로운 역량이죠. 역량이 여기 이제 4주가 되겠습니다. 그죠? 4주 1, 2차시 원래는 이제 4주에 1차시, 2차시 옛날에 그랬는데 너무 그죠? 빠르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학생들이 이제 작품을 한 시간에 다 소화하기가 어렵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소화하는 시간을 좀 주기 위해서 작품하는 시간에 좀 많이 할당이 된 겁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요거 이제 보시고, 이제 글로컬 역량이니까 말 그대로 이제, 좀 글로벌한 그러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요거를 먼저 쭉 읽어 보실 텐데, 여기 이제 먼저 한번 전체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2장, 여기서 이제 2장에, 그죠? 글로컬 역량이죠. 글로컬 역량이다. 자, 우리 책에 보시면 이제 글로컬이 뭐냐라는 이제 의미가 이렇게 이제 주어집니다. 의미가 보시면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 할 때 글로벌 있죠? 글로벌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세계화라는 거 하고 로컬 지역이라는 로컬인데 그죠? 그래서 이 글로벌하고 로컬의 이제 합성어가 이제 글로컬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책에서 이제 하고자 하는 그 역량이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주체가 여러분들이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합니까? 앞에서는 이제 자기 경영이지만 지금은 글로컬한 인재로 이렇게 나아가게 하는 거죠. 자,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우리 책에 소개하는 게 뭐냐니까 첫 번째로 이제 그죠? 상호 문화 능력입니다. 상호 문화 능력을 배양하고 키워야 된다. 요 이제 상호 문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그죠? 문화 리터러시라는 문화 리터러시입니다. 자, 문화 리터러시라는데 문화 리터러시라는 것은 좀 의미가 뭐냐니까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유층 책에 나옵니다. 적용하는 능력.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슬로우 리딩하고 같은 의미죠. 그래서 이제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능력이니까 글로벌이라는 자체가 우리나라의 민족주의하고 관련되는 이제 우리 지역주의는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화뿐만 아니라 그죠? 세계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 그러니까 이 말은 세계의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해서 그 우리 문화가 최고라는 그런 어떤 뭡니까? 1차원적인 생각을 벗어나서 여러 문화가 같이 그죠? 공존하는
세계 문화를 이해해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기를 그죠? 생각을 글로벌한 생각으로 바꿔 나가자는 그러한 역량이 바로 2장에서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상호 문화 능력이니까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그죠? 다른 민족하고도 이제 상호 문화를 서로 그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제 키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민족주의에 빠져서 우리 문화만 최고로 하고 다른 문화를 배척해버리는 그러한 뭡니까? 능력은 이제는 그죠? 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키워갔을 때 글로컬 역량이 형성된다. 그런 이야기고 두 번째가 이제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타문화입니다. 그러니까 편견 없이 이제 관계되겠죠. 편견 없이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타문화. 그죠? 그래서 이제 상호문화 능력이 만약에 형성되면은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타문화에 대한 능력도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편견 없이 바라보는 타문화. 이제 이게 쉽지 않은 능력이죠. 이제 여러분 주위에서도 아마 이제 외국인 학생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인 학생들이 조금 뭡니까? 못 사는 나라에서 왔다 또는 후진국에서 왔다 해서 그죠? 그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이제 생각은 버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민족만 있는 게 다민족에 대한 거죠. 다민족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다문화의 그죠? 인식을 바꿔야 됩니다. 인식 변화가 그죠? 인식 변화. 그래서 이제 다민족이라는 것은 그죠? 이 글로벌한 개념에서는 그죠? 우리만이 존재하는 민족이 아니고 다양한 민족들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민족이 형성되면 그 안에서 문화가 또 형성되죠. 그래서 이제 문화 또한 뭡니까? 다 다르게 형성돼 있다라는 걸 인식해서 문화가 조금 다르대서 그죠? 뭐 후진국이라든지 또는 뭡니까? 인신공격을 하든지 이런 걸 이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글로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그죠? 인종도 다양하다고 해야 되고 이제 성별도 그죠? 성별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적 나아가서 종교조차도 그죠? 종교도 지금 국가마다 그죠? 뭡니까? 국교로 정하는 종교도 다양하게 있죠. 이 종교를 초월한 그죠? 초월한 세계 시민의식. 세계 시민의식. 이러한 것들이 길러졌을 때 글로컬 역량이 강화된다라는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문화 능력, 이 안에 상호문화 능력 안에 다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문화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두 개의 우리가 글로컬에 관계되는 작품을 볼 텐데 그 문화에 대한 그 형성된 책을 좀 보면서 그죠? 그 어떤 생각들을 그죠? 여러분들이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 자신을 글로컬 능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이러한 네 가지의 그죠? 사고를 가져야지 가능하다라고 이제 우리 책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책 내용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여기 보시면은 그죠? 읽어보시면 되겠죠. 이제 다문화 또는 다민족 사회로 빠르게 현재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시민의식은 대한민국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뭡니까 교육받는 교육해서 그런 여러분들이 그죠 그 능력이 요구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것이 이제 글로컬 역량이라고 앞에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글로컬이라는 것은 글로벌과 로컬의 합성을 하고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글로컬을 지향하는 21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상호 문화 능력이 필수적이다. 이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 문화 능력이라는 것은 문화 리터러시를 기반으로 길러진다. 문화 리터러시란
문화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그 책으로부터 간접적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접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뭡니까? 생각을 변화시켜서 글로벌한 역량으로 키워나갈 수 있다.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그죠. 현재 뭡니까? 우리가 알려져 있는 문제점들이죠. 국가 간 부의 불평등 문제를 비롯하여 민족이나 종교로 인해서 분쟁, 환경 오염과 기후변화, 전염병 등 세계가 그죠.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발생되고 있죠. 현재 뭐 미국만 하더라도 그죠. 미국 제1 해서 그죠. 엄청 배척하고 많이죠. 그래서 트럼프라는 이런 지도자들의 그죠. 글로컬 역량이 부족하다 생각합니다. 이 트럼프는 뭐 글로컬 역량이 거의 뭐 0점에 가까운 사람이죠. 거의 백인들만 우물주의, 뭐 흑인들 그 미국이 탄생하기까지 그죠. 그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희생이 따랐는데 그죠. 한쪽 시각만 보는 그런 뭡니까 시각들이 있죠. 그래서 트럼프도 글로컬 역량을 좀 형성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세계 시민 교육으로 강조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 셀프들은 전 지구화를 하나로 생각해서, 그죠?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죠? 하나로서, 하나의 개인이라고 생각이 되겠죠. 자, 세계 시민 교육에서는 국제사회의 일원이라는 거, 국제사회 일원이라는 거죠. 시각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야 된다. 그 다음에 타인과 협동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뭡니까? 타인과 협동하는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회적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고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보면 지금 많이 요구되는 어떤 것들이죠. 개인의 뭡니까? 자유도 중요하지만은 그죠? 내 하나를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희생될 수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것도 이제 일종의 뭡니까? 글로컬 역량에 기반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비판적 사고 능력,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수용 능력, 그 다음에 환경 보존을 위한 소비 습관, 그 다음에 생활 방식을 변화시키는 능력, 요것들을 그죠? 갖추는 걸로 목표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글로컬 역량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주로 방송에서도 많이 생각하는 거죠. 글로벌 플러스 로컬이니까 이 로컬이지만은 이 로컬도 뭐가 됩니까? 지구 안에서의 어떤 이론이라 생각하시고 생각을 그죠? 협소하게 생각하기보다는 좀 넓게 생각해서 옆에 당장 돌아보시면은 자기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동영상으로 수업 듣지만은 수업에 가시면은 다양한 민족의 학생들이 옆에 같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좀 배척하기보다는 먼저 다가가서 어려운 게 없나 하고 물어봐서 그죠?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좀 뭡니까? 시민 좀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러한 이제 글로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간접적인 경험을 주기 위한 작품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작품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그죠? 황석영이 이제 바리떼기 공기인데 요것도 사실은 글로벌한 형태는 있는데 너무 이거는 뭡니까? 좀 뭐랍니까? 토속 신앙적인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이제 설화가 보면 이제 바리공주 설화가 있습니다. 바리공주 설화의 어떤 뭡니까? 전개 개념을 조금 따와서 현대식으로 제작성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 다음 이 사이에 이제 간축객선은 뭐냐니까 이제 그 타국의 인재가 그죠? 타국의 인재 때문에 내가 뭡니까? 일자리를 잃고 힘드니까 타국의 사람을 배척하고 뭡니까? 그 사람을 쫓아내자라고 이제 하는 이제 그 대신들에 대해서 그죠? 이사가 뭡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타국의 뭡니까? 능력 가진 사람이나 인물들도 충분히 뭡니까?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국가의 뭡니까? 인재로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이제 글을 올리는 이제 의견서가 바로 간축객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 2개 주제를 하지만은 시간이 좀 남거나 그러면 그죠? 요 주제를 조금 더 이어서 시간을 이렇게 맞추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크게 뭡니까? 신짜오하고 남았을 때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4개의 작품은 국제사회 주역이 될 20대 여러분들이죠. 세계 시민으로 갖추어야 할 핵심 덕목들을 일깨워주고 이성적이고 감성적이며 창의적인 문화 리터러시를 합리화하게 하는 디딤돌이 되어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글을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시대의 청춘들로 하여금 타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 연대와 협력, 배려를 통한 공존과 상생의 중요성을 성찰하는, 깨닫게 하는 소중한 경험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컬 역량의 개념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작품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작품 이제 보겠습니다. 최원영의 신짜오 신짜오입니다. 신짜오 신짜오는 아마 인사말이죠. 여러분들 영화 반가 반가라는 거 보셨습니까? 영화 반가 반가 보시면은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제 그 외국에서 좀 후진국이죠. 거기에서 이제 일을 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어떤 뭡니까 편견된 한국 사람의 편견된 시각들이 여기 보입니다. 거기서 보면 또 신짜오 신짜오란 말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죠? 그것도 일종의 글로컬한 어떤 역량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최원영은 2013년 겨울 작가세계 신인상의 중편소설 쇼코의 미소가 당선되어 이제 등단되었으며 2018년 내게 무해한 사랑이 주목받게 되면서 그죠? 대표적 작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작품하고 비슷한 이제 형태가 쇼코의 미소는 우리에게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어떤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인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어 장벽에서는 소통 문제,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의 정체성 문제,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비롯한 감정 문제 등을 보편적 인류애와 글로벌한 연대감의 시각으로서 조명한 작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짜오는 베트남 사람들의 그죠? 만남과 헤어짐의 인사말인 베트남어 신짜오를 매개로 그죠? 환대와 불편함이 공존했던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과거와 조우하는 작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느낌이 그죠? 베트남이라는 그 국가적 이미지가 우리의 나라하고도 관계가 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의 주제가 나올 것이라고 아마 예측을 하시게 될 겁니다. 13세였던 작중 화자가 여기 주인공이 누구죠, 그죠? 독일에서 엄마의 유일한 말동무였던 베트남 아줌마입니다. 응웬 아줌마와의 기억을 더듬는 가운데 베트남 전쟁의 상처를 지닌 존재들을 환기하며 한국과 베트남의 비극적 역사를 돌이켜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이제 방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죠? 자, 작품을 잠시 보면 이제 여러분들 요 작품은 보면 좀 그죠? 중간에 이제 생략된 부분이 있지만은 제가 여기에 보시면 이제 요 작품을 보시면 이제 전문이 있습니다. 그 전문을 같이 보여줄 테니까 앞에 거 이제 읽어보시면 전체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걸로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995년 독일로 해외 발령을 받은 이제 이 작품에 보면은 갑자기 동독이 나오는데 그죠? 이유가 왜 갔는지 이유가 나오겠죠. 거기가 설명입니다. 1995년 독일로 해외 발령을 받은 아버지를 따라서 옛날에 이제 그런 경우 많았죠. 아버지를 따라 구동독의 황량한 소도시에 떨어진 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인공하고 가족들이 그 아버지 해외 발령으로부터 그죠? 그 구동독에 가게 됐고 그게 이제 안에서의 이제 베트남 가족 그죠? 베트남 전쟁의 보트피플 출신의 보트피플 출신은 옛날에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 보트를 타고 이제 국가를 이제 도망 나오는 거죠. 도망 나와서 이제 미국에 정착한 그런 사람이 이제 보트피플 출신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이제 응행 아줌마와 호 아저씨 집에서 더없이 따뜻한 환대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족들이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죠? 갑자기 이제
그 구동독인데 구동독 같으면 옛날에 이제 공산국가에서 막 이제 그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런 쪽에서 이제 요 엉이 아줌마하고 호 아줌마의 이제 환대를 받으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행복한 이제 어떤 작품 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요 부부는 자신들이 가족이 한국군에게 이제 몰살당한 아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 때 그 한국 그 군인들에 의해서 그죠 몰살이 많이 있은 것은 사실이죠. 아픔이 있는데도 이제 낯선 한국인 가족에 위해 스스럼없이 곁을 내주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해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뭐 바꿔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뭐 일본 사람을 배척하진 않는다 아닙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일본 사람이 옆에 온대서 그죠? 너는 나쁜 민족이라서 배척하는 건 없다 아닙니까? 그죠? 뭐 누구나가 그죠? 그 일본 사람을 뭐가 됩니까? 환대해주고 도와주죠. 뭐 그거는 이제 왜냐하니까 그 국가적인 아픔이 그죠? 현재 자기 물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자기 아버지 때나 할아버지 때의 이제 일이긴 하지만은 지금 당장은 뭐 자기가 그죠? 뭐 그렇게 직접적 원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밑에 국민들까지 그죠? 그 될 필요는 없는 경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환대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행복한 시간은 나의 시기 어린 실수로 인해서 중단되고 맙니다. 그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읽어보면 되겠죠. 책 안에 나옵니다. 책 안에 나오게 됐습니다. 그죠? 같은 이방인끼리 깊은 우정을 나누던 두 가족은 베트남 전쟁의 가해자와 피해자로서의 정체성을 새삼스럽게 확인하게 되고 결국에는 진심으로 화해하지 못한 채 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데도 그죠? 이제 소설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결국 이 소설은 한국이 베트남에 어떻게 사죄하고 보상할 수 있을까 하는 역사적인 국가적 차원의 문제를 개개인의 차원에서 우리가 어떻게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그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로 풀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접적인 내 문제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그죠? 역지사지의 생각은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선량하고 어린 화자는 이런 문제를 풀어나가기 전에 너무 미숙하다는 거죠. 이제 13세니까 그죠? 너무 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풀어나갈 수 없었죠. 물론 아무것도 몰랐다는 말로 면제를 받을 수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 아닙니까? 내가 왜 사과해야 돼? 나는 나하고 관계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어린 나는 한국이 가해자인 적도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고 어머니는 응엔 아줌마 내 가족이 한국군에게 살해당했다는 것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몰랐다는 사실로부터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안다고 한들 면죄부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문제. 그 다음에 베트남 전쟁의 배경은 무엇이었고 전쟁이 미국에게 어떤 덕실을 가져다 줬는지 정도는 알고 있지만 요거는 이제 배웠죠. 2차 대전 이후 다행히도 대량 살상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독일 학교 선생님도 전쟁 피해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책 안에 나옵니다. 책 안에 나오게 되니까 이 앞에 그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놨다가 읽으면서 느끼시면 고맙겠습니다. 냉전이 끝난 독일에서 또 다른 냉전 국가였던 그죠? 한국과 베트남 가족이 겪는 갈등의 서사 위에 인간의 보편적 선의와 연대감에 대한 믿음을 섬세하게 표기해 놓은 것이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줄거리만 하더라도 대충 감은 잡히죠. 그죠? 대충 세세한 내용들은 이제 아닌데 요거면 충분한 어떤 감이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읽으면서 저런 경우에 대해서는 그죠? 나는 어떻게 할까라고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차시 이제 수업은 여기까지 되고 2차시 수업 때 읽기 숲 하고 뒤에 이제 그 연습 문제 있죠, 그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2차 시에 뵙겠습니다.